예,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자택까지 찾아가서 영입한 김종인 전 대표가 선대위원장 자격으로 오늘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저는 1977년 우리나라에 도입된 의료보험 제도를 만든 당사자로서 또 지난 89년 보건사회부 장관으로 앉아 보험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 사람으로서 지금 정부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자화자찬할 하등의 이유도 없고 그럴 때도 아닙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게 민심입니다. 코로나 대책 관련해서 오늘 제1야당의 선대본부장이 된 선대위원장이 된 김종인 전 대표의 말이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하나하나 짚어보기 전에 먼저 문 대통령 지금 코로나 방역 자화자찬하지 마라라는 의미를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최근에 이제 보면 우리 초창기에 정부가 이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많은 비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유럽이나 미국에서 더 확산세가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잘한다 이런 평가를 또 외신들한테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전수조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신속하게 조사도 했고 이제 그런 측면들이 받다 보니까 이 정부가 잘해서 지금 어떤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어떤 상황이 뒤집혀진 상황이에요. 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시겠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에 메르스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메르스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메르스 백서가 나왔습니다. 그때 백서가 뭘 나왔나 하면 실제 음압병실을 늘리고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한다 나왔는데 현 정부 들어서 음압병상 넣은 게 거의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 초기에 우왕좌왕했던 이유도 실제로 이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고 그런 거예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우수한 의료진이라든지 우리의 바이오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 국민의 협조라든지 이런 것이 덧붙여져서 상당히 이제 우리가 좋은 성과를 얻었는데 문제는 정부가 잘해서 그랬다고 지금 장관들이나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김종인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이 김종인 위원장이 사실은 서강대 교수 시절에 그렇죠. 그때 박정희 대통령한테 건의를 해서 전국민 의료보험을 우리가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사회복지장관 할 때 그때 이제 안정화했고 김대중 정부 시절에 상당히 이것을 안정화시켰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미 제도라는 게 예전부터 있어왔고 그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현 정부가 모든 것을 다 잘해서 했는 만큼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장현식 평론가님 화면 보시는 것처럼 못 살겠다 가라보다. 저도 지금 전에서 들었던 구호. 64년 전 구호를 김종인 위원장이 꺼냈거든요. 사실 이 구호는 아주 오래전 구호이긴 하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 정권 심판론을 꺼낼 때마다 이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는 구호를 비교적 비슷하게 차용을 해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김종인 대표가 이 못 살겠다 갈아보자를 꺼낸 것은 이번 총선이 코로나19에 대한 찬반 여부,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로 결정짓는 총선이 되면 안 되고 지난 3년간의 국가 운영, 특히나 경제와 관련된 운영에 있어서 과연 민생 경제나 이 자영업자들 살림살이가 나아졌는지 그런 부분을 심판하는 경제 정권 심판론으로 가자는 취지에서 저는 저 구호를 꺼냈다고 분석이 됩니다. 오늘의 전체적인 기자회견 전문을 쭉 훑어봐도요. 코로나19나 의료진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난 3년간 잘한 것이 하나 없고라는 문장이 저는 눈에 들어왔고 경제 정책 부분에 있어서 나아진 게 없다는 비판이 줄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상징성은 경제와 관련된 중도 실용주의이기 때문에 그 부분 경제 정책으로 과연 살림살이 나아지셨느냐 몸에 와닿는 정권교체의 변화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는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띄우면서 코로나19 때문에 다소 묻어졌던 선거 분위기를 다시 한번 정권 심판론으로 활활 불태우기 위한 그러한 슬로건에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김종인 위원장은 또 당정청이 논의 중인 재난 기본소득 100만 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무슨 대책이라고 계속 발표를 하는데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코로나 비상경제 대책은 먼저 소기업과 자영업자,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즉시 지속적으로 재난 상황이 끝날 때까지 보정해 주는데 맞추어져야 합니다. 100만 원을 준다. 나는 그런 거는 좀 합리적이 아니라고 봐요. 전 국민의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은 합리적이지 않다. 네. 대신에 최 교수님 여기 보면
우리 국가 예산이 500조가 넘는데 이 가운데 한 5분의 1 정도를 삭감하면 이 예산 코로나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다. 현실성 있는 얘기예요.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저는 보는데요. 물론 뭐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저렇게 되면 국가가 돌아가는 여러 가지 예산 편성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지금 아까 지금 우리가 싱크 들은 걸 보면 예. 소기업, 자영업자, 근로자 임금을 직접 즉시 지속적으로 재난 상황이 끝날 때까지 이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계속 임금을 보존해준다, 정부가. 이거는 제가 볼 때 통합당 내에서도 과연 얼마나 많은 분이 동의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의도는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저는 동감을 하지만, 이렇게 파격적으로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재정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의문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실제 이게 실행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저는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정부가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안 망하게 하는 겁니다. 즉 흑자도산을 안 나가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는 거의 뭐 교류가 없고 무역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잘 굴러가도 회사를 또 망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문제는 코로나 언제는 끝나겠죠.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 경제가 다시 어떤 면에서 보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장과 대기업과 이걸 살려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김종인 대표 이야기하듯이 지금 우리 512조 예산 중에서 실제로 어떤 면에서 보면 당장 급하게 쓸 수 없는 예산들을 모아서 100조 원을 끊임없이 이 기업들을 살리는 데 일단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 상황이 극복이 되면 오히려 여러 가지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1인당 많은 돈을 뿌리면 정말 모래에 물 뿌리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 스며들어서 안 보인다는 거거든요. 문제는 몇 달 동안만이라도 우리 기업을 살려두면 이 기업이 실제로 고용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고용을 유지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 상황이 극복이 되면 뭔가 경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미국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김종인 대표의 이야기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 대통령을 겨냥한 김종인 위원장의 이 보관에 대해서 최 교수님과 이현정 의원님은 조금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데요. 알겠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은 재난 기본소득 명칭보다는요, 생계 지원금과 같은 표현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일각에서는 이 코로나페이라는 명칭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장혜철 변호사님, 화면을 보시면 그러니까 정부도 좀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게 당정청이 중위소득,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뭐 일정한 중산층과 서민들을 중심으로 한 100만 원 정도 주는 거는 뭐 기정사실화가 된 겁니까? 네, 중위소득 이하 1,000만 가구가 대상일 거로 보여지는데 이게 가구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국민의 절반 정도가 이 혜택을 받게 될 것 같고요. 중위소득이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월 176만 원이고 2인이 299만 원, 4인 가구 기준으로는 375만 원입니다. 이보다 소득이 낮을 경우에 이 혜택을 받게 되는데 한 번 일회성으로 1인에서 3인 가구는 100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100만 원 정도, 또 5인 가구는 100만 원보다 소폭 더 많은 그런 액수를 현금이 아니라 지역 화폐나 상품권, 체크카드 등으로 지급해서 일정 기한 안에 소비를 총리할 수 있도록,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이 3차 비상회의에서 결단을 내리면 관련 예상이 저는 좀 조속히 집행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하나의 포인트가 지금 대구에서 권영진 시장이 민주당 시의원들과 함께 설전을 벌이면서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시의원들이 주장했던 게 현금으로 지금 당장 지급하라는 것이었는데, 권영진 시장이 그러면 소비 촉진 효과가 없다, 상품권이나 이런 상품권 뭐 지역 화폐로 지급해야 된다면서 설전이 있었어요. 결국 문재인 대통령도 정부 차원에서는 현금이 아니라 현금으로 지원하게 되면 그 돈이 소비 시장에 돌지 않고 저축이나 다른 채무 탕감 등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상품권, 지역 화폐, 체크카드 등으로 지급을 검토하는 부분이라는 점. 결국 뭐 진보 보수, 대구냐 전국이냐를 떠나서 현금성 지급보다는 설령 지원을 한다더라도 상품권 형태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알겠습니다. 게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돈을 푸느냐라는 화두 못지않게 정부의 지금 최대 고민은 바로 개학일 겁니다. 개학이 4월 6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인데요. 이걸 더 뒤로 미루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여러 의견을 경청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원칙 아래 다음 주 초에는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4월 6일 개학에 대해서는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다음 주 이번 돌아오는 화요일 수요일쯤이면 뭐 개학 연기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 정세균 총리가 저렇게 얘기하는 것과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도 보니까 개학도 뭐 2주 정도 더 연기되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된 거 아니에요? 거의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연기된다는 표현을 이제 두 가지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첫째는 그냥 계속 연기를 할 거냐, 또 하나는 온라인 수업을 할 거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육 뭐 수업 일수라든지 의무 수업 일수라든지 아니면 수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겹쳐 있기 때문에 학교의 예. 의견을 들어서 온라인 수업으로 시작하는 방안도 검토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예 그냥 연기를 해서 또 몇 주를 더 연기할 건지 아니면 온라인 수업이라도 일단 시작을 할 건지 하는 부분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학생들이 학교에 출석을 해서 수업을 받는 것은 일단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월 6일, 4월 초 개학도 여전히 부적절하다. 글쎄 언제 개학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재난기본소득과 개학, 정부의 최대 화두얘기 하나하나씩 짚어봤습니다.